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차의 40대 여성입니다. 가끔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면 여기 와서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위안도 얻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좋은 얘기도 아니고 혹시 지인이 제 얘긴 걸 알아채면 어쩌나 싶어서 몇 번을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 제 속은 속대로 문드러지는 기분이라서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데 사람이 착실하니 좋아 보인다며 제 짝으로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셨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결혼 자체에 별 관심도 없었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서 그래도 어른이 주선한 자리인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소탈하고 꾸밈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죠. 그래서 이후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 1년 반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좀 있었지만 솔직히 시댁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후로 먹고 사는 게 무척이나 빠듯했다고요. 특히나 신우의 경우 남편하고는 겨우 2살 차이지만 맞이라는 이유로 자의반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 집안을 살폈다대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래도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면서 저희 남편더러 대학에 가라셨고 남편 말로는 자기는 원래 어디 공장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본다며 무조건 대학에 가라셨고 그래서 저희 남편만 대학을 나오게 되었다대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이후로 신우가 하던 역할을 도맡아 신우와 시댁 식구들을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결혼할 때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온다던가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시댁과는 달리 저희 친정은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저희 할아버지가 지역 유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땅도 많이 물려주셨고 또 동네 토박이다 보니 인맥도 넓으셨는데 그 인맥 덕분에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일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없는 남편하고 결혼한다 했을 때도 경제적인 부분은 별로 문제 삼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라고 돈이야 살면서 모으면 된다는 말씀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친정에서 집이며 차며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우하고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시작은 처음 제가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챙겨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신우의 표정이 뭐랄까 반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제가 못 올 때를 온 건가 싶어서 주눅이 들었죠. 게다가 이후로도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은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만 볼 뿐 말 한마디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어머님이 저희 친정부모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신우가 아는 체를 하대요? 뭐 연매출이 그렇다고 해도 결국 가져가는 건 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자기 아는 사람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안다. 그러면서 전망이 어떻고 하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넘게 해오신 사업을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나대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건 이렇고 이건 그렇다 하며 좀 정정을 해줬어요.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그러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윗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아는 척이냐면서 있는 집 딸이라더니 예의가 없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가뜩이나 긴장을 보통 하고 있던 게 아닌데 그런 신우의 반응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대요. 그러자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신우가 지 동생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심술인가 보다며 저더러 이해해라 하시는데 제가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이해는 무슨.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도 신우는 틈만 나면 제 말꼬투리를 잡는다던가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신우에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턴 신우가 헛소리 한 번 하면 저도 똑같이 한번 되갚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더러 윗사람한테 기어오른다면서. 솔직히 그 윗사람 타령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을 하던가. 배울 점도 없지, 돈도 안 쓰지. 거기다 자꾸 저를 열받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점점 저도 신우를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신우하고 정말 상종을 못하겠다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이 신우더러 누나 미쳤냐 제정신이냐며 악을 써댔고, 어머님 또한 신우더러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멀쩡히 잘 사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주셔서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나 싶은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애 돌잔치 때 기어이 사고를 치고 갔어요. 대뜸 순서에도 없었는데 조카에게 자기가 덕담 한마디 하고 싶다더니 우리 조카는 자기 엄마만 닮고 자기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냐, 정말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봐도 되겠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그런 신우를 끌어내고 사회를 보던 남편 친구가 우스갯소리라는 식으로 수습을 해주긴 했지만 저 정말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애한테 미안해서요. 게다가 그 자리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계셨는데 두 분 다 평소에 점잖으신 분들인데도 사돈이고나 발이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며 고소하시겠다 하는 걸 어머님이 정말 빌다시피 하셔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로지 신우의 그 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결과는 물론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저희 애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긴 그동안 그냥 농담한 거였다며 다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냐입니다. 아,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그 일로 저는 신우와는 완전히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어머님께 신우하고는 도저히 얼굴 맞대고 있을 자신이 없다. 신우가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했거든요. 그러자 두 사람 다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만 그간 제가 신우 때문에 크고 작게 마음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지 뭐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대면대면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두어 달 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가겠답니다. 네, 신우는 이때까지도 어머님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저희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시댁에 매달 얼마씩 드리고 있었기에 그 돈에 자기가 번 돈 더해서 쓰고 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한 적 없어요. 어쨌든 신우가 고생해서 저희 남편이 대학을 나왔다 하니 그래서 남편이 신우의 잃어버린 시절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는 돈이라 하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꺼낸 얘기가 황당했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집을 해가겠다고 하더래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아니 누나가 집을 자기가 해가고 싶대 하는데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능력되면 해가라고 해 자기가 해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누나가 능력이 되긴 무슨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뭐 나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더니 하는 말이 우리더러 집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 시집 가는데 왜 우리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냐니까 신우 말이 자기가 이제껏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돈도 하나도 못 모았다고. 그러니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남도 아니고 딸이 엄마랑 살아놓고 그걸 보상해달라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신우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던데 그건 괜찮냐고 묻대요. 그래서 약속 잡으라고 했어요. 제정신이냐 미쳤냐 소리를 면전에다 퍼부숴줘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신우를 만났어요. 몇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그 심통맞은 얼굴은 여전하대요. 신우가 인사를 안 하길래 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더니 저더러 여전히 싸가지가 없네 그러는데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서 네, 그 싸가지가 어디 가겠어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아무튼 그래서 할 얘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못 들었냐며 집 하나 해줘 하는데 참나 누가 보면 신우가 저한테 집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무슨 인형의 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갑자기 사달라고 하면 제가 내하고 사드리겠냐고 그리고 당장 우리도 먹고 살 돈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 동생 연봉이 1억이라는데 왜 돈이 없냐고 따져요. 그래서 연봉 1억이어도 뗄 거다 떼면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도 애가 둘인데 교육비 다 뭐다 돈이 어딨겠냐 했죠. 게다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구구절절 신우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나 싶은 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 모시고 가랍니다. 황당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자기가 이제껏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시집도 못 가고 돈도 못 모았는데 어머님하고 사는 그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자기가 어머님 댁에 얹혀 산 거고 어머님 몫의 생활비라고 남편이 챙겨드린 걸로 자기도 먹고 쓰고 했으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 집을 탐내다니 무슨 저런 게 다 있나 싶대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올 생각도 없고 막말로 나 때문에 시집을 못 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저더러 진짜 뻔뻔하다면서 제가 누리고 사는 게 전부 다 누구 덕인 줄 아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누구 덕이냐고 적어도 언니 덕분은 아니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절에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자기가 없었으면 제 남편이 대학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냐며 자기 덕에 제 남편이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회사도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 저는 자기한테 나 죽었소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판인데 친정에 돈 좀 있다고 기고만장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꼴이 정말 보기 싫어 죽겠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 그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싶은 게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100번 양보해서 신우 말대로 신우 덕분에 저희 남편이 대학 나왔다 쳐요.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후로 저랑 살면서 승승장구한 건 남편 본인이 잘해서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자기를 아예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매달 얼마씩 돈 줘. 말끝마다 누나한테 고맙다고 해. 솔직히 저런 동생이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데 신우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잘해주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저까지 자기한테 설설 기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세월 동안 오만 심수를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젠 급기야 어머님을 모시고 가던지 자기 시집 가는데 집을 해주던지 제정신이 아니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저 좋으라고 남편 대학 보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이라도 해줬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았냐.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저더러 누리고 산다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남편이야말로 제 덕에 번듯한 아파트에 외제차 굴려가며 사회생활했다고.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끝까지 지 잘났단 얘기만 한다면서 자기는 아무튼 할 말 다 했으니 어머님 모셔가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쨌든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어머님 늘 저한테 고맙다 신세를 진다 하시는 분인 만큼 상황 자체를 이성적으로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신우 말도 틀린 건 없지 않냐입니다. 막말로 신우가 그때 돈 안 벌어왔으면 네 남편 지금도 어디 공장이나 전전하고 다녔을지 아냐면서 어이가 없었죠. 막말로 제가 남편 직장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만 직장마저 변변찮았으면 결혼을 아예 안 했을 텐데 그걸 지금 뭐라고 들먹이시는 건지.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더러 너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면서 그 돈 다 쥐고 있다 뭐 할 거냐며 집까진 안 바라니 신우 번듯하게 혼수라도 해가게 1억 해주랍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셨냐면 너도 시집 올 때 잔뜩 해와서 나한테 예쁨 받지 않았냐? 네 신우도 시집 가서 예쁨 받게 협조 좀 해라.
솔직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어머님은 경우가 있으신 분이라고. 신우는 개차반이어도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신우도 그렇지만 이번에 어머님께도 너무 실망했고 당연히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한 푼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저를 볼 낯이 없다면서 그래놓곤 또 얼마 안 가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정말 남편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그 소리하면 나랑 이혼하는 줄 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는 찍소리도 안 하긴 하네요. 아무튼 어머님과도 그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는 그 어떤 얘기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난 어머님 번호도 신호 번호도 차단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당신이 자주 연락드리고 그러라 했죠. 그리고 신우 결혼 문제도 저한테 더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 지지고 볶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어머님 집을 팔아서 가든 어쩌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알겠다고 하곤 더는 말을 안 하네요. 아마 저 사람 속도 속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제가 먼저 나서서 양보를 한다던가 알아주지도 않는 배려를 한다던가 그런 헛짓거린 이제 안 하렵니다. 제 가정만 생각하고 제 기분만 생각하면서 살래요. 신우가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거야 지 팔자지. 저러다 지 동생까지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저러는 건지. 아무튼 이제 다 끝이에요.